시작이 되는 내 돈의 운세. 가난한 동생은 고을에서 악질 갑부로 소문난 최대감에게 고리에 돈을 빌렸다. 그리고 동생에는 매달 비싼 이자를 갚느라 집에 보리가 자주 떨어졌다. 동생은 배를 골고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그래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이자 갚는 날이었다. 원금은 아예 갚아나가지도 못했다. 그동안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할 때마다 장정들이 찾아와 협박과 폭행이 이어졌다. 이자를 받으러 온 장정들이 동생을 붙잡아 골목길로 끌고 갔다. 도둑놈같이 생긴 놈이 장부를 펼쳐들며 말했다. 내일까지 이자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알지? 내일까지다. 네, 알겠습니다. 동생은 겁에 질려 대답했다. 멱살이 풀린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주막집에 들러 술을 시켰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주모가 점책을 펼쳐들고 오늘의 운세를 점치고 있었다. 주모는 손바닥만한 종이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그 작은 종이에는 여러 가지 표식과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엇을 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던 동생은 주모에게 물었다. 주모,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고 있네. 주모는 종이장들을 고루고루 뒤섞이도록 섞바꾸었다. 그리고는 한 장 한 장 자신이 정한 순서대로 바닥에 내려놓으며 오늘의 운세를 점치고 있었다. 그 종이장 한 장 한 장에 담겨있는 주모에 흩어져 있던 운세들을 짜맞추기 시작했다. 하루하루의 운세가 조각나 떠돌아다니다 보니 자신의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맑은 정신을 모아 그 조각들을 찾아내야 하며 정성껏 모아 그 속에서 운세를 알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주모는 종이장들을 펼쳐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얼마나 벌지 한번 알아보자. 주모, 내 운세 좀 봐주시오. 복채를 내면 봐주지.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 내 돈의 운세를 봐달라는 것이네. 어디 보자. 동세 팔자는 개팔자. 아니지. 미안하네. 어디 보자. 동세 운세는 까만 밤에 솟지 않는 것이기. 아니지. 내 이 주둥이가 미쳤나 보네. 자, 어디 보자. 저번 밤중에 내 밤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던 녀석이 누구였더라? 동세였던가? 세우지도 못한 거시기를 잡고 내 옷고름을 잡아당겼던 녀석이 누구였더라? 동세였던가? 아니 주모,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내 자네 방을 들어가 본 적이 없네 그려. 아무튼 거시기라도 서면 밥이라도 나오는데 이건 뭐 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으니 죽은 운세네. 자빠진 운세네. 볼 것이 없어. 이런 망할 놈의 여편네 같으니라고? 됐네 됐어. 술값은 주고 가야지. 술값은 없네. 외상하세. 내 점괘가 마음에 안 들면 점괘도사를 한번 찾아가 보게. 동생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최대감 논을 갈기 위해 쟁기를 챙겨 누렁이를 몰았다. 집에서는 마누라가 돈이 없다며 난리를 쳤다. 하늘을 쳐다보아도 돈 나올 구멍이 없었다. 땅을 파보아도 엽전 한 입 나오지 않았다. 돈 나오는 구멍을 찾고 싶었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최대감은 어디에서 돈구멍을 찾아냈는지 궁금했다.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논을 갈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쟁기를 잡고 있었지만 쟁기질은 멈춰 있었다.
쟁기를 끌고 가던 소가 논둑에 올라온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동새는 무릎을 탁 치며 곧바로 쟁기질을 그만하고 점괘 도사를 찾아갔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동새는 납작 엎드려 인사를 올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도사님, 저의 돈의 운세 좀 봐주세요. 애기 이놈, 돈의 운세는 없느니라. 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돈은 자네처럼 생명이 있는 생물체가 아니니 운세나 운명이나 운수가 없다는 것이네. 다만 사람들의 운세와 운명의 길을 돌아가게 할 수는 있다네. 고개를 갸웃거리던 동새는 점괘 도사를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혹시 앞으로 제 운세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사님. 네 이놈, 돈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붙잡거나 놓는 것이니라. 돈을 붙잡으면 내 운세 속에 돈을 넣는 것이고 놓아주면 밖으로 꺼내놓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그 돈 속에는 독과 약이 함께 있으니 항시 조심해야 한다. 그 돈의 운세가 너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니라. 도사님, 저는 어쨌든 돈이 독이 되든 약이 되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돈을 벌 수 있는 운세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예끼놈, 돈의 운세는 없대도 그러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것이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을 쓰기만 한다면 너에게 돈은 붙어있지 못하는 것이야. 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경쟁과 싸움도 치열하다네. 그렇기에 돈 버는 일은 힘든 것이네. 그러니 도사님께 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운세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더 고맙고요.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만. 이놈아, 돈 버는 운세를 알려면 돈을 내야지. 돈을 내지 않고 어떻게 돈 버는 운세를 알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돈 없이 되는 일이 있다더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 이런 속물 같은 도사를 보았나? 인심 좋은 도사인 줄 알았더니 욕심 많은 속물 도사였구만. 에라, 이 돌팔이 도사야. 네 이놈, 어디 감히 그런 막말을 하는 것이냐? 좋다. 아무튼 돌팔이든 쇠팔이든 좋다. 내가 복채를 가지고 오면 제대로 점괘를 봐주겠다. 됐소이다. 어차피 돈도 없고 내일이면 맞아 죽을 몸인데 무슨 점괘를 보겠소.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찌 될지 모를 운명인데 그냥 가겠소. 자식들 걱정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는 동새를 치근하게 바라보던 점괘 도사가 말했다. 걔 좀 앉아보게. 내 할 말 있네. 일어나 뒤돌아보며 잠시 멈칫하던 동새는 점괘 도사의 눈치를 살피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오? 내 자네에게 내일 갚아야 할 이자를 주겠네. 놀란 동새는 침울한 표정을 거두고 말했다. 정말입니까? 아, 이런 운수 좋은 날이 다 있네. 아이고, 도사님, 고맙습니다. 동새는 점괘 도사에게 양손으로 돈을 받아들고 넙죽 인사를 올렸다. 점괘 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네. 자신의 운세 속에 돈을 집어넣고 싶어 하지.
그렇지만 그럴수록 돈은 사람들의 운세와 운명을 망쳐놓는다네. 돈이 독이 되는 순간이라네. 동생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돈은 자네의 운세를 원하네. 자네가 돈의 운세를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을 통해 자네의 운세와 운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네. 자신만의 성향과 기질, 특성, 장단점과 능력이 모아져 운세가 되고 운명이 되는 것이네. 그 운명을 잘 모으고 이끌어가야 좋은 운세가 나오는 것이네. 자네는 운수가 나쁜 적만 있었지? 운수가 좋은 날도 있었나? 그동안 운수 대통한 날은 있었나? 자네가 가슴속에 운수를 가득 담고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운수 대통인 것이네. 자네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운과 기수는 없다네. 자네의 능력과 노력만큼 운수가 찾아온다네. 점괘 도사는 동쇄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오고 가는 길흉화복은 없다네. 모두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네. 임금과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자네의 운세와 운수와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잊지 말게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도사님? 잘 듣게나. 최대감이 자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자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자네를 도와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최대감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런 것이지요. 그것도 높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짜로 이자를 받는 것이네. 그 공짜로 받는 이자는 불로소득이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지. 일하지 않고 돈을 벌면 놀 시간을 많이 벌게 된다네. 그러면 돈과 놀 시간이 많이 생긴 최대감은 행복하게 잘 살겠지? 그렇지 않은가? 그럼요. 당연히 행복하게 잘 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네. 그렇게 가난한 서민들로부터 고리로 벌어들인 돈이 쌓일수록 불행이 쌓인다네. 그게 바로 업보일세. 왜 그런가 하면 최대감은 돈과 놀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술과 여자에 푹 빠져 살 것이네. 첩도 많이 생기겠지. 그러면 먼저 부인과의 불화가 생길 것이네. 첩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과 본처의 자식들은 최대감의 재산을 놓고 싸울 것이네.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이 점차 사라진다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일도 운동도 하지 않으니 당연히 몸에 병이 들 것이네. 그러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이네. 자식들은 부모의 돈만을 쳐다볼 것이네. 몰인정한 방법과 탐욕으로 벌어들인 돈은 도구로 변해 최대감과 그의 자식들을 못된 인간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네. 그럼 돈을 벌지 말고 살란 말입니까? 아니네. 돈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인정어린 마음으로 벌어야 하네. 그래야 자네도 남도 경쟁과 다툼이 없이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며 온정이 생길 것이네. 그러면 따뜻한 돈이 될 것이고 그 따뜻한 돈은 따뜻한 운세를 만들어줄 것이네. 오늘 자네의 돈의 운세는 자네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달려있다네. 돈은 인간이 만든 것이네. 그러니 돈의 운세도 돈의 운명도 다 자네가 만들 수 있다네. 도사님, 말씀이 아리송합니다. 도사님 말씀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돈을 벌겠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닳도록 일하고 몸이 아프도록 일해도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돈의 운세가 자꾸 궁금해집니다.
자네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네. 열심히 일해도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 문제겠지. 그럼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줄이게. 술값도 줄이고 밥값도 줄이고 옷값도 줄이고 무엇보다 자네의 마음을 줄여보게. 그 마음속에 욕심을 줄여보게.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최대감과 사또가 이끌어가는 이 고을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살아보게나. 이곳을 떠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네가 최대감의 고리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깡패들이 찾아오지 않나. 그래도 갚지 못하면 관아로 끌려가 사또한테 곤장을 맞지 않겠는가? 그렇습죠.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납니다. 돈 벌기는 힘들고 이자는 너무 비싸고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모두가 양반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하고 있다네. 그러니 자네한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네. 그러기에 자네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네. 그러니 하루 세 끼를 벌 수 있다면 자네는 잘하는 것이네. 하루 세 끼 벌 수 있는 일을 찾아 떠나야겠습니다. 자네 자식들은 자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과 땅과 집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네. 도사님, 제 자식들은 오로지 저와 제 마누라한테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누라가 저를 안아주고 자식들이 달려와 웃어줍니다. 바로 그것이네. 자네 자식들은 돈보다 자네한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고 있는 것이네. 젊게 도사는 동생을 쳐다보며 말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센 자들은 대개는 잘못한 죄에 대해 벌을 받지 않는다네. 그렇지만 평생 저지른 죄와 못된 짓으로 번 돈에 대한 벌을 결국 자식들한테 받게 된다네. 그것이 바로 돈이 독이 되는 운세이며 운명일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돈의 진정한 운세가 결정되는 것이네. 그날 이후 동생은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열심히 일하며 살게 됐다.